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오늘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조 원대의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H지수 기초 ELS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원금의 23%에서 50%를 배상해야 하며 투자자별 요건에 따라 최대 100% 배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된 미국 유권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해진 날씨에 앞서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 이전에는 항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법이죠. 바로 지난 주말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씨와 같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간 급등세를 이어오다가 이날 5% 이상 급락세를 보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한때 9,800만 원가량을 웃돌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9,7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증시의 약세 속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떨지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0.43% 하락하면서 2,60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과 개인이 각각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197억 원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보시죠.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전세에 반등을 보였다가 현재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06% 현재 약보합 보이고 있고요. 87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어치 매물 현재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재 시장 흐름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되는 종목 장세와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코스피,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문자 샵 0082번에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익률 급등을 위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바로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니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죠. 예. 고점 부담을 받았는지 좀 반도체주 위주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좀 강한 상승엔 강한 조정이 따른다지만 우리 예. 시장 아무래도 오늘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모양새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요. 나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에서 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어떤 코스피의 어떤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외국인의 또 포지션 자체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외국인의 포지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환율하고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원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하락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 며칠에 한 번씩 언급을 좀 드리는데 이 삼각 수렴령 1월 달에 급등이 됐죠. 주가는 급락이 됐습니다. 근데 오린도가 행보를 보여주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급락 부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연달아 지금 61선까지 빠지고 이탈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하고 밀접한 연관이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에서는 보면은 1290, 그러니까 1300원대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갔을 때 전체 오늘 양시장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 위에서 좀 살아있는 움직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양십자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하루 이제 쉬어가는 관점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초에는 약세 국면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15일 상승, 15일 행보이기 때문에 거의 상승과 행보의 어떤 대칭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어떤 신고가 랠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신고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현재 저가 매수입대의 유입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드디어 횡보에서 상방향으로 방향성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제가 연속 현재 2월달 같은 3월달 강세장이 연달아 연속 적이병이 출현이 될 확률이 많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고가 랠리 가능성 이번 주 후반 상승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증시 오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라고 하셨죠. 이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가 변함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을 봤을 때 오늘도 원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증시의 약세는 일시적인 하락세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3월 초에는 약세 국면을 예상하시지만 이번 주말 들어서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또 새로 추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역시 이번 주 후반에 횡보에서 드디어 상방향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점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함께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오전장을 빛내줬던 종목 3가지가 있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지니틱스 주식을 처분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CL인데요. 현장 질병진단 플랫폼인 PCLOK2가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성에스트입니다. 최근 초전도체 테마로 떠오른 신성델타테크의 계열사고요. 배터리팩 부품과 모듈 케이스를 생산하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반짝반짝 빛내줬던 이 핫 상한가 종목들 3가지 만나봤는데요. 다들 너무 쟁쟁한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베스트가 될까요? 예, 신성 ST입니다. 네, 신성 ST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신성 ST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이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께서 좀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닌가 하고 오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섹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주요 고객사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그런 배터리 부품 업체들과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LG 그룹, 그러니까 LG 그룹의 계열사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가문이 가문하고 연결이 된 그런 친인척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LG그룹의 어떤 그 계열사로 이제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LG에 대한 하청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많이 또 그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은 물론 초전도체에 대한 재료가 있지만은 이면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서도 LG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하청 관계에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성 델타테크는 백색 가전에 대한 하청을 떠나서 2차 전지 쪽에 확대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배터리 팩.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회로라든가 어떤 부스터라든가 이런 게 연결한 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수십 개에 대한 부품에 대한 어떤 하청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모듈 케이스까지 어떻게 보면은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돋보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신규 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신규 상장이 좀 됐죠. 그래서 신성 ST는 이쪽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이후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나왔고요. 오랜 동안 행보를 하다가 2월 달에 한번 급등을 좀 했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탄생 파동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탄생 파동이라는 것은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이 꺾어지고 여기서 극적으로 터닝을 했을 때는 3파동의 조건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7%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런 대량 거래가 좀 터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밀려주는 부분들이 좀 2, 3일 정도 나와주면은 2차 어떤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성 ST가 오늘의 또 상한가 종목군 중에 충분히 베스트를 좀 차지할 만하다 또 신규 공략을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추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신성 ST 꼽아주셨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비록 초전도체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지만 이런 신성 ST와 같은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차 전지 분야에도 사업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회사가 또 신규 상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외에 또 후발주자들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숨겨져 있는 황금 종목들을 지금 바로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오후장 공략주로서의 어떤 흐름들은 지노믹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이제 대비해 볼 텐데요. 오후장에 대한 첫 번째 종목 바로 지노믹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장암 조기 진단에 대한 선두주자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지난 이런 대장암 관련된 AACR 관련 학술지를 봤는데 이 세계 8대 대장암 치료제 시장이 2031년까지 이제 점점 연간 평균 3.3% 아주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요 확대 속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암을 달나라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조기 진단을 좀 해서 암 사망률을 낮춘다 하는 개념의 핵심들인데 여기서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의 시장이다. 진단 키트 시장은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진단 키트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이게 암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어떤 캐치하는 어떤 기술이나 암을 캐치하는 기술이나 DNA 기술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쪽으로 진단 키트의 업체가 많이 진출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는 사실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가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본업은 이 질병 진단이라든가 DNA 진단 이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지노믹트는 대장암 조기 진단의 또 선두주자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위암부터 간암까지 6대 암에 대한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노믹트리가 굉장히 크게 현재 부각이 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미국의 업체 같은 경우는 이그젝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간 매출이 1조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15조를 이제 평가하는 굉장히 고평가 기업인데 지노믹트리도 곧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총이 약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밸류가 이제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좀 되지는 않고요. 또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또는 삼각 수렴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한 번 조정, 두 번 고점 조정.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인데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했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또 거래량들이 서서히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오후장 공략주다.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선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세가 나서 접근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노믹트리는 또 이제 서서히 또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후장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보다 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이제 초록 밴드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지노믹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이제 항암 관련해서 암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종목들이 현재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래도 지노믹트리는 아직은 좀 저점인 상황, 가치에 비해서는 좀 저점으로 이렇게 가치가 매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대장암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서 계속 늘 것이라고 현재 지금 의학 저널을 통해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네, 보니까 제가 이 LS 그룹 계열의 전력기기랑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 소식이 최근 LG전자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는 소식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S 일렉트릭은 실제로 이제 LS 그룹의 전력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가 이제 전력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이제 초전도체도 이제 전기에 대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그룹에서 또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노봇과 함께 이런 부분에 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부분은 AI 반도체가 활성화 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AI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막대하게 전력 소비가 새롭게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고 또 최근 이슈가 냉각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배선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그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들, AI 쪽의 부분들, 이 첨단 산업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 그래서 태양광을 예를 들어 해저에 깐다. 또 해상에 깐다 했을 때는 그 케이블 TV가 케이블이 계속 진행이 좀 돼야겠죠. 모든 것들은 전력이 기반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2차 전지가 또 전기차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그 전력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의 문제점은 전력 공급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전력에 대한 어떤 이슈 또 성장성을 좀 구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S 리트로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총이 약간 무겁습니다.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말씀드린 것은 전혀 시세를 낳지 않고요. 또 최근에는 무거운 이런 종목이 좀 튀어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하는 어떤 첫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전장에 좀 상승을 좀 해줬다가 약간 밀려줬기 때문에 5장 공략하기에 딱 좋은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보다 더 많은 내용들 확인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사업이 약간 다각화가 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미래 먹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저희도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다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초록밴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들 3가지 그리고 앞으로 오후장을 책임질 인기주 종목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최근 최신 트렌드 이슈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황금 수혜주까지 차례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포커스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천연물 치료제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한약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천연물 신약은 식물성 물질을 원료로 이렇게 제작한 의약품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곰팡이균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 그리고 버드나무에서 발견된 아스피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천연재료에서 발견된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천연물 신약이 다시 한번 이 바이오 업종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왜 이런 천연물 신약이 필요하고 어떻게 또 주목을 받아갈지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연물 신약 하니까 약간 생소하게 약간 느껴지는데 최근에 이제 화학 합성 의약품
이 부분들이 시장을 100년을 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현재 그대로 지금까지 무슨 약이 있었냐? 다 천연물이밖에 없었어요. 서양이나 동양. 동양은 뭐 알다시피 동의보감으로 흔히 알고 있죠. 한약으로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모든 약은 광물질, 천연, 식물 허브를 통해서 모두 치료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합성 화학 의약품이 있는데 천연물의 성질을 그대로 복제를 좀 한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특허라는 어떤 어떤 제도 때문에 천연물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화될 수밖에 없고 이걸 특허를 통해서 제약이 발전이 됐죠. 그렇지만은 시대가 가면서 100년이 지배했더니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대체 트렌드로 항암이나 모든 것들이 떠올라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천연물이 부상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100년의 히트약.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잠깐 보면은 아스피린은 뭘로 만들까요? 현재 아스피린은 아시다시피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들 많이 모르셨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화학적으로 성분을 복제하는 데까지 발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버드나무 성분 부분들은 현재 4,000년 전에 이집트 파피루스 종이에서도 나오고요. 진통 해열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보통 보통 의사들이 항시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버드나무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어떤 평전에서도 말타기 시험을 하다가 낙마를 했습니다. 이순신이 뭘 했죠? 버드나무 가지 꺾어서 이걸 현재 그 다리에 부상을 감고 다시 한번 출전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버드나무 성분 자체가 해열 진통제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약들의 출발을 보시면은 우리가 항생제로 알려진 그런 부분들은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푸른 곰팡이에서 푸른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다 죽이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페니실린이 드디어 또 본격적으로 됐죠. 그다음에 최근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것은 이제 개똥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유학자가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개똥쑥이 뭐 1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고 이게 항암 효과까지 있다 해서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신풍제약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도전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 치료제의 성분이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던 경험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도 탁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주목나무에서 추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천연물을 가지고 기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데카솔, 그다음 마데카솔이라는 연구 잘 아시죠? 후시딘 연구, 상처 치료, 피부 재생 할 때 마데카솔인데 우리가 호랑이 풀로 알고 있는 병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이 병풀에서 뒷궁을 보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추출하면서 이게 상처 치료에 좋은 거다 하면서 요걸 가지고 만들었던 현재 50년의 히트작이었죠. 복합마데카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취제거나 화불량 뭐 이런 금연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현재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대만에 침투를 했을 때 이 전염병을 막는 어떤 그런 부분이 특화된 비상용으로 들고 다닌 것이 은단에 좀 해당이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의 출발은 한약에서 허브에서 출발을 좀 했던
그걸 화학적으로 복제해서 출발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원인은 뭐냐?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트렌드가 부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국내 천연물 이제 시장의 약품 동향을 보면은 한때 그게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도전을 좀 했습니다. 동아이스티에서 뭐 스틸렌, 그다음에 SK 케미칼에서 조인스정, 그다음에 녹십제에서 신바로 캡슐, 그다음에 안국약품에서 신해출야, 이런 많은 이제 부분들이 천연물 성분을 가지고 약간 도전을 많이 좀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살아남는 어떤 제품이 있고 또 현재 사장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의외로 또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오랜 동안 계속해서 맥맥을 유지하다가 신해출야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인기 조짐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재 천연물 허브는 그 중국은 중의학이 발전이 됐고,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아유베다 경전에서 어떻게 했던 이런 치료 어떤 의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천연물 신약에 대한 재평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거는 합성 화학 의약품의 구조적 한계가 나와주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고 새로운 트렌드가 좀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약 재평가 바람이 불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 천연물 신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경험 의학 측면에서 상당하게 탁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이 면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임상 이상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다, 경험 의학이다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임상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또 성공할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의학의 트렌드의 하나로서의 천연물 신약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 의학으로서의 불패 신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은 천연물 특집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연물 신약, 오늘 한번 포커스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이걸 조제된 양약을 먹을지 아니면 천연 성분의 좀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친구가 추천해준 타트 체리가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은 이렇게 화학 성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소비자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제로, 또 이제 요즘 한의학이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성장세가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련한 수혜주들도 같이 챙겨봐야 될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29%, STX 338%,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1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 수익률 달성했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 119%, 텔레필드 394%, 위메이드 118%, 제주반도체는 734%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116%, YIK 139%, 네오셈 106%, 엔캠 551%, 이스트소프트 149%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51%, 픽셀플러스 158%, 가온칩스 129%, 어버브 반도체 137%, 신성 델타테크는 362%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HLB 121%, 뉴플엑스 201%, 파워로직스 201%, 오킨스전자 122%,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24%, 에코앤드림 205%, 자람테크놀로지 108%, 레이큰 머티리얼즈 112%, 한미반도체 109%, 덕산테코피아 111%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KC텍 117%, 엑시콘 114%, 레고캠바이오 114%,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새로 추가된 종목이 있죠. 바로 10월 10일 추천해 주신 이 LIG 넥스원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34번째 명예의 전당의 종목으로 등극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명예의 전당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AES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10월 10일 소개해드렸죠. LIG 넥스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국형 아이언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궁 미사일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그 해외에 대한 수출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는 고고도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저고도의 개념인데 현재 LIG 넥스원이 하는 것은 중고도 쪽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거의 동급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IG 넥스원이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번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을 때는 일반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 정포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력화되는 장사정포도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의 그 시스템 기술이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물론 이 전쟁이 약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부분들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가 있지만은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이걸 전부 다 나토나 모든 국가에서 분담을 시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담을 좀 하기 때문에 방위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심 때문에 갑자기 약간 올라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도항 행보를 하다가 급등 조정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의 급등을 했는데 지금 100%입니다. 조정을 보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제2의 LIG 넥스원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IG 넥스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많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제2의 LIG 넥스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요. 저희 샵 문자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더 많은 옥석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관련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드로 가시면 되고 또 이제 저희 이슈 포커스에 대해서 또 정확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메달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동메달 종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안국약품입니다. 네, 안국약품. 저도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요. 혹시 어느 기업일까요? 예,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화학합성, 계량 신약을 도전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체 개발한 제품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천연물 치료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천연물 치료제를 고르게 된다면은 딱 세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진해거담제로 볼 수 있는 애니코프 뭘로 만드냐? 현재 어떻게 보면 코코아 이쪽의 추출물 중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터비콤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 추출물로 좀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네추라라는 것인데 시네추라라는 부분들의 매출액이 최근에 오래 한 10년 전에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자 상품으로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해거담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의 또 예방력으로서도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네추라의 어떤 성분은 황련, 아이비 담쟁이 덩쿨을 서양식 발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그런 복합 추출물로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안국약품의 어떤 이 시네추라가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히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안국약품의 시네추라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오래전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삭관을 좀 하고 이 가래를 이제 꺼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가래를 치료한 약을 해야지 왜 계속해서 그 가래에 대한 그 현재 증상 제어만 하느냐 하면서 이걸 바꾸라고 제가 그때 당시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이걸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없어진 겁니다. 계속 몇 달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서 제가 안국약품의 어떤 그 부분들의 천연물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좀 알았는데요. 자, 안국약품의 어떤 차트를 보면은 다만 그렇지만은 이 매출액이 차지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약간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장기 바닥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시네추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안국약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쩐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제가 이 시네추라를 어제까지도 복용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침이나 가래에 특히 약한데 이 시네추라 자체로도 캐시카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맥주 효모같이 천연물을 이용한 비오틴 이런 건강기능식품까지도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는 회사라서요. 이 성장세와 수익성을 모두 잡은 그런 회사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메달도 이 정도인데 과연 은메달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은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천연물 쪽의 어떤 흐름들인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녹용 상당히 현재 유명하죠. 그런 부분인데 녹용 추출물에 이제 EC18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을 가지고 코로나 어떤 치료제에 도전을 했다가 약간 별 어떤 소득이 없이 했다가 롯데에서 인수를 하는 흐름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볼 수가 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은 현재 녹용 성분 중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0.002%를 함유하고 있는 PLGA 성분이 바로 합성해서 또 성공을 했는데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염증 치료로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이프라인, 각종 염증성 질환에 도전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알다시피 화학합성 방사선요법을 하게 되면은 구강전막염에 걸리는데 이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임상 3상까지
임상 이상을 넘어서 3상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성 방사성 증후군도 마찬가지 방사선에 노출돼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특히 급성 방사선 특히 어떻게 보면 극성 방사선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방사선에 노출된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동물 실험으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이 동물 실험에서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 방사선 요법 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의 어떤 치료제 쪽에서도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롯데에서 인수를 하려고 할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녹용 추출물의 어떤 성공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보 어떤 그 급락 V자 반등 행보 그다음에 상승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방사선 관련된 치료 글로벌 신약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으로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녹용 추출물로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염증성 질환은 사실 이 전신에 다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 치료제로 또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금메달만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쉽게도 이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 항상 또 공개가 안 되는 이 금메달 종목들만 수익률이 또 유독 높아가지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실 수가 없을까요? 예. 힌트가 동물 의학 전문 기업인데 항암제에 도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에 도전하는 이 동물의학 전문 기업. 사실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약품을 하다 보니까 전통 민간 치료제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황, 옷 이런 부분들은 유황오리, 그다음에 옷딱 이런 걸 통해서 제독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업체에서는 뭐냐면은 비소화물은 사약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제독하는 어떤 그런 기술 부분인데 보통 현재 어떻게 보면은 비소화물, 이산화 비소가 물에 녹는 제독하는 그 성분을 통해서 이걸 치료제로서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소화물에 대한 어떤 기전을 살펴보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텔로미어가 있는데 텔로미어가 계속 세포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고 없어지는데 여기를 좀 공격해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하는 기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임상 1상, 2상이 국내외에서 임상에서 많은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성 진통제 시장에 그다음에 전이성 암 치료제 시장, 내양 교무종 치료제 시장에 가장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미국에서는 펜타닐 오남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치료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라서요.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초록밴드 바로 달려가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천연물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원자력,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사이에서 순환매 장세가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신성 ST입니다. 이 배터리팩 부품과 모듈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성장세가 더욱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알찬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